연극이 좋다! 관객과 배우가 호흡하는 연극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극단 푸른 연극마을의 이당금 대표와 함께 한 편의 연극에 담긴 인생을 이야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요새 좀 배우가 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요. 아주, 연기력이 부족한 배우가 된 느낌인데, 연기력이 부족할지라도, 무대 뒤에서 공연을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설렘으로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만약 김두식 아나운서에게 네. 단 한 방울의 피를 흘리지 않고 1파운드의 고기살을 떼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단 한 방울의 피를 흘리지 않고 1파운드의 고기 살만 떼내라 네네. 라고 한다면은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왜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러겠죠. 네. 네. 힘드시죠? 힘들죠. 제가 직접은 못하고 네. 마트에서 사실래요? 그렇죠. 마트 가야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고기살이라고 했는데 이 음. 살이 사람 살이라고 한다면요? 더 끔찍하네. 끔찍하고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처음부터 좀 난감하죠. 네,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네. 1590년도 그러니까 1596년에서 98년 사이에 쓰여진 희곡입니다. 베니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룬 희곡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네. 상인 이 작품 맞죠?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5대 희극 베니스의 상인을 얘기를 할 건데 네. 많은 사람들이 고전이라고 하면 누구나 내용은 알지만 대부분 읽어보지 않은 게 통설이죠. 그쵸. 그래서 오늘 또 연극 베니스의 상인도 원작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이제 네. 동화책이나 네네. 요약된 걸로도 있었고 네. 물의 도시 베네치아, 이탈리아, 네. 베니스를 배경으로 한 연극이고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자기 살 네. 1파운드 그 양을 떼가도 좋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재판 과정 네. 연극의 백미였죠. 네, 그렇죠. 영화로도 네. 나왔고요. 굉장히 이게 멋진 장면들이 많습니다. 무슨 금계 장면, 청혼을 해야 될 때 금은 납의 금계 장면도 있고, 그리스와 유대인 간의 깊은 갈등 장면도 있고, 네. 또 사랑 로맨스 장면도 있고, 희극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하고 인물들이 있긴 하지만, 네. 오늘은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깊은 갈등 그리고 명장면으로 일컫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쏙쏙 뽑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대가 됩니다. 네, 작품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의 도시 베니스 그러니까 우리가 베네치아라고도 많이 알고 있죠. 중세 베네치아 공화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중해 동쪽 무역권을 장악했고요. 서유럽의 네. 중심이 된 베네치아는 아주 작고 강한 나라였어요. 네. 그때 중세시대 유럽 전역에 만연한 반유대인 분위기가 베니스에서도 아주 만연하던 때였죠. 네. 1590년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독교를 믿는 베니스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들은 항상 서로를 경멸하고 미워하고 미워하고 대립하죠. 굉장히 깊은 갈등, 네. 고래 깊은 갈등으로 인해서 항상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이 아름다운 도시 베니스를 배경으로 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하고 기독교 베니스 상인 안토니오가 이 연극의 중심 갈등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베니스의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인데요. 네. 기독교인들은 교리상 고리대금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사채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사일록을 정말로 경멸했어요. 보는 바로 얼굴에 대놓고 침을 뱉기도 하고 아이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당연하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또 치욕적인 모욕을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보통들 이 예. 악덕 고리대금업자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네. 그 재판관이 이렇게
살려줬었다, 네. 구해줬었다,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한 남자를 구해줬었다. 그런 판결 내용 정도로만 기억을 하실 네. 텐데 이런 또 시대적 배경이 있었군요. 그럼요. 이 음,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보면 유대인 샤일록은 굉장히 나쁜 음, 사람이었겠죠. 네. 네. 이런 상황을 대변한 샤일록의 대사를 또 우리 이당금 대표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보죠. 네. BGM도 또 네. 와. 아하하. 일단 그 유대인 네. 샤일록 고리대금업자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네. 아유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워낙 이런 차별과 천시를 네. 받아서 기독교인이 유태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시대적 상황이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인물로만 보면은 캐릭터상 고리대금업자와 베니스 상인, 네. 뭐 큰 아주 거상이라고 불리우는 안토니오 상인이었는데 네. 사실은 그 시대적인 배경에 보면은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길거리에서 그냥 대놓고 침을 뱉는 등 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그렇게 모욕을 주기가 일쑤였고요. 네. 뭐 그냥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뱉는 게 아니라 얼굴에다 대놓고 침을 뱉는 정도였으니 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겠어요. 음, 근데 마침 안토니오의 둘도 없는 친구 바사니오가 네. 자신이 흠모하는 여인의 환심을 사고 청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때 지중해에서 해상 무역을 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안게 그 돈을 빌리려 하지만 너무나 큰 금액이었고 또 그때 당시 안토니오는 무역에 모든 돈을 다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어쩔 수 없이 뭐 나중에 상선이 들어오면 갚겠다. 맞아요.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리고 자신만만했었죠. 네. 그래서 샤일록에게 안토니오 본인 자신의 음, 그 이름을 걸고 보증을 서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샤일록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대신 뭐 어떠한 이자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받지 않겠다.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할 시에는 네. 보증을 선 안토니오, 네. 너의 살 1파운드만을 갚겠다라는 차용 증서를 써달라고 하죠. 그렇군요. 네. 참, 이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입장에서는 비극이기 때문에 또 완전한 희극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5961번님이 지금 연극 이야기 들으니까 그 솔로몬인가 네. 아이 얘기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내 아이다. 이렇게 서로 두 여자가 우기니까 반으로 자르라는, 나눠 가지라 했더니, 맞습니다. 이제 친엄마가 아닌 여자가 그러자고 해갖고 이제 그게 판결이 났었죠. 네. 그 얘기 생각이 난다고 권선징악 샤일록 마지막에 벌 받았죠? 네, 이렇게 이제 문자 주시네요. 네, 일반적으로 그 재판 장면을 네. 솔로몬의 지혜라고도 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백미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집이라든지 뭐 이런 값어치 정도의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샤일록은 안토니의 살 1파운드를 받겠다고 한 거죠. 끝까지. 네. 이 일반적인 거래법하고는 좀 달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아무리 빚을 못 갚는다 해도 살 1파운드 떼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방금 전의 장면이 이 네. 샤일록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유대교인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유대교인들이 묘욕을 받고 멸시를 받았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군요. 뭐, 네. 어떤 뭐 잔혹함이긴 한데 네. 평소에 어떤 쌓여있던 그런 모멸감과 멸시감들이 폭발한 순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찌 보면 네. 개인적인 것을 네. 넘어서 종교적인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네. 기회를 놓치지 않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극적 반전이라는 음. 게 있습니다. 재판장이 또 이제 해줬죠. 그런데 사실 그 재판장이 갑자기 나타난 젊은 재판관이에요. 이 법정에 서게 된 샤일록과 안토니오 그리고 안토니오는 원금의 몇 배라도 갚을 테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부탁하지만 샤일록은 결국 법은 지켜야 된다면서 차용 증서에 쓰여진 대로 안토니오 살 1파운드를 자신의 몫이라고 정당하게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겠잖아요. 이때 젊은 재판관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샤일록 말이 옳다면서 법을 지켜라. 법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살 1파운드는 샤일록께 맞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샤일록 입장은 현명한 재판이다. 라고 하는데 그 대신에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아야 된다. 정확히 1파운드만 해라. 살 1파운드에서 네. 부족하거나 넘치면 그 대신 네.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어때요? 예상하지 못한. 반전인데 또 반전이 있잖아요. 네. 그 재판관이 지인이잖아요. 우리 편. 이게 지금 네.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자격 조건 미달을 넘어서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 당연하죠. 네, 이 재판관이 바로 안토니오의 절친이자 샤일록한테 돈을 빌린 바사니오에게 구원을 받은 네. 약혼자 포샤라는 여인이에요. 아, 근데 이 포샤 캐릭터가 굉장히 또 네. 매력적인데 음. 아름답죠, 똑똑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재력까지 겸비해가지고 모든 남성들의 숭호를 받는 중심 인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지금 뭐 전부 다 일단 불법이긴 합니다. 법관, 네. 사칭죄, 위조, 뭐 그런 조건 다 가졌더라도 자격 네. 미달이 분명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지금 시대에 다시 읽어보니 1590년도면 한 520년? 아유, 520년, 그렇죠. 예. 500년. 근데 500년 정도의 그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400년. 예. 네. 근데 지금 당시로 네. 보면 네. 인종차별, 뭐 종교 편향성까지 있지만 그 시대에 셰익스피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네.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포샤라는 그 캐릭터가 필요했던 어떤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 다시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이 네. 포샤라는 여자 캐릭터가 네. 어쩌면 여성의 섬세함과 유연성이 가져다주는 현명한 판단력은 남성의 수직적이고 경직성으로 인한 파멸을 막고자 한 점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살 1파운드를 계약서대로 떼라 그랬으면 정말로 네. 살 1파운드를 일반 그 재판 같은 그렇겠죠. 경우는 네. 떼었겠죠. 네. 그런데 뭐 이 피 이런 젊은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젊은 재판관이 들어와서 아주 디테일하고 치밀하게 네. 살 1파운드를 떼는 대신 피는 흘리지 말아야 된다. 무게는 넘어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성의 현명함이 네. 제가 이제 그 여자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 여성의 그 섬세함하고 유연성이 가져다주는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지혜처럼 굉장히 그 어떤 사건을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해보네요. 맞죠. 이 명장면, 명대사가 네. 셰익스피어 작품 곳곳에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박혀 있다는 게 바로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입니다. 결국 이 포우샤 덕분에 안토니오는 자존심과 목숨을 유지하게 되고 샤일록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법정에서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하면서 떠나게 되죠. 네. 그런데 시대가 흐른 2020년 시점에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연극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방인이자 그리고 소수자인 샤일록이 재판에서 이기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네. 어쩌면 이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살점을 떼내고자 했던 것은 기독교인들의 허영과 오만을 베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네. 1408번님이 제 인생의 주연으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연극 무대에서 뭐 엑스트라, 뭐 악역 배우가 되어보고 싶은 게 꿈이라고 집에서 연습해봐야겠다고 또 문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연극이 좋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극단 푸른 연극마을 이당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